자, 가족 간의 우애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에 중심에 섰던 이제 엄태웅 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엄태웅 씨가 이제 성폭행 논란에 좀 휘말렸습니다만 아내가 임신 중이라고 얘기했네요. 예, 맞습니다. 현재 엄태웅 씨가 아내가 임신 초기 상태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 성폭행 혐의가 불거지면서 엄태웅 씨의 와이프께서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현재 건강 상태 이상이 생겼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엄태웅 씨의 소속사에서는요. 이로 인해서 변호사 선임이 약간 늦어졌고 그래서 법적 대응이 늦어졌지만 고소인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강력한 시사를 했습니다. 여성의 변호사님, 이거 어떻습니까? 보통 이렇게 성폭행 논란,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이런 논란에 휩싸였을 때 초기에는 강하게 아니다 얘기가 없었는데 한 사나흘 지난 상태에서 자, 사실이 아니다.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왔거든요. 이게 좀 변호사 선임 시기가 좀 늦어진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뭐 처음부터 강하게 치고 나오느냐, 네. 아니면 며칠 지났냐, 이게 그 사람의 어떤 무고함이냐, 아니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냐 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사건은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 네. 조금 통상의 고소 사건하고 좀 특이하다. 네. 왜냐하면 고소인이 또 특이한 또 신분입니다. 네. 이분이 강원도, 경기도, 인천 등지의 유흥업소를 전전하면서 네. 선불금이라고 그러죠. 네. 미리 돈을 받고 일해주기로 하는 선불금 네. 사기로 몇 번 처벌을 받고 네. 이번에 또 결국 7월 달에 그 선불금 사기가 벌금 같은 걸 받다가 네. 계속 그 상습 사기가 되니까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엄태웅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게 1월 달이고요. 네. 그 다음 7월 달에 법정 구속되니까 고소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이 상습 사기로 기소가 된 게 벌써 이미 기소가 된 게 오래 전일 겁니다. 아마 네. 수사받고 기소되고 재판이 왜냐하면은 7월 달에 결론이 났을 정도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으로서는 이게 상습 사기가 합의가 600만 원인가 그런데요. 네. 피해 금액이 네. 이걸 합의 안 하면요. 이 상습 사기가 몇 번 됐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했던 사람입니다. 네. 이 때문에 엄태웅 씨한테 네. 1월 달부터 계속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 자기 합의금 마련을 위해서. 왜냐하면 네. 이런 여성이면 별달리 돈을 마련할 길은 없는 여성이거든요. 네. 그런데 엄태웅 씨께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네. 그래서 합의에 전혀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지부진하다가 네. 7월 달에 법정 구속이 되니까 네. 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항소를 해서 몸이 풀려나야 되니까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고소를 제기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 합의금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합의금 마련을 위한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예. 건데, 물론 지난 올 상반기 동안 엄태웅 씨와 이 여성 사이에 교신이 있었다는 건 뭐 알 수도 없는. 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통상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 예. 이 얘기죠. 예. 글쎄요, 일단은 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이 고소 사건 어떻게 진행될지 법적 대응하겠다 그랬으니까 네. 결론이 좀 내려지겠죠. 자, 이번에는 대전 이야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택시가 있었거든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택시가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 택시가 가다가 쿵 부딪힙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좀 더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으로 네, 그러고 나서 다른 영상이 보이는데요. 네. 예, 사람이 나오고 뭔가 구조가 되는 모습이 보이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완파된 차가 완파가 아니죠. 반파된 차가 있는데 뭐에 받쳤잖아요. 그 택시에 받친 것 같은데 어떤 일이 택시에 벌어졌던 겁니까? 네, 어제 오전 8시 40분쯤에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60대 택시 기사가 갑자기 네. 급성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가 한 30m 좀 더 갔고요. 네. 그러다가 주변 차량과 부딪히면서 멈춰서게 됩니다. 끝내 보면요. 택시 기사가 있고 남성이 앞에 타고 여성이 뒤에 타고 있었던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있던 남성과 여성은 50대 정도의 사람들인데요. 네. 이분들이 사고가 난 뒤 내려서 뒤 트렁크에 있던 골프 장비를 들고 다른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 내가 타고 있던 택시의 기사가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고 의식을 잃어서 이런 사고가 났으면 일단 좀 놀랄 것 같아요. 굉장히 긴장하겠죠. 네. 그럼 이제 택시 기사도 깨우고
좀 심폐소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빨리 좀 119 신고든가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나 보죠? 네, 그런 사실이 없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다른 택시를 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승객들은 경찰이 자신을 수소문하자 무려 4시간 만에 전화가 통화가 됐고요. 네. 공항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네. 그걸 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늘어놨습니다. 자, 글쎄 어떤 곡절이 있었는지 저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분이 골프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골프 여행을 갔던 것 같은데 뭔가 좀 급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좀 먼저 도움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티즌들, 누리꾼들 반응이 좀 좋지 않네요. 네, 누리꾼들 반응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트렁크에서 골프 가방 꺼낼 시간은 있고 119에 신고할 시간은 없느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동하면서 다른 택시 타면서도 전화는 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보다 골프 여행이 더 중요한가요? 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자신의 가족들이었으면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택시 요새 CCTV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촬영이 돼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공개가 되고 있는데 어쨌건 조금 서두르셨지만 해야 할 일을 못한 듯한 인상을 좀 남기게 됐습니다.